60대 되어 깨달은 돈이 없으면 나에게 생기는 일. 사람들은 흔히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열정과 패기만 있다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호기롭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고 찬 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이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시린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이 흐른 뒤 마주하게 되는 자신의 삶은 젊은 시절 흘린 땀방울이 통장에 새겨진 정직한 성적표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황혼이라 불리는 60대에 접어들면 더 이상 세상은 당신의 잠재력이나 미래의 가능성을 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평생을 걸쳐 일궈놓은 결과물로만 당신의 무게를 봅니다. 이때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경제적 자립의 유무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젊을 때는 한낱 욕심의 대상처럼 보일지 모르나 노년에는 당신의 인격과 품위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제가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니 노년의 가난은 단순히 끼니를 걱정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작아지게 만들고 오랜 벗들 사이에서 입을 다물게 하며 결국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무거운 쇠창살과 같았습니다. 낭만으로 가려졌던 삶의 거친 바닥이 드러날 때 준비되지 않은 이가 겪어야 하는 추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매섭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낙관론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곳간이 비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것이 내 영혼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탓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그 이치를 하나씩 짚어보며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일부 비굴함의 문턱. 많은 이들이 젊은 시절에는 돈을 무엇을 사고 어디를 놀러가는 소비의 도구로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고 머리칼이 희끗해진 노년에 접어들면 돈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거칠애가 아니라 내 인격과 존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이 궁핍해지는 것을 넘어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비굴함을 견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패기라는 이름으로 용서가 되고 주변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면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의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용돈 한 푼을 부탁하며 눈치를 살펴야 하고 명절이나 생신날에도 자식들의 형편을 살피느라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해서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자식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공경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쌓아온 권위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켜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침묵해야 하는 서글픈 상황이 반복됩니다. 돈이라는 방패가 없으면 세상은 당신을 쉽게 보고 함부로 대하며 심지어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조차 당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으나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나이가 들어 병원비 한 번을 청구할 때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노년의 돈이 갖는 냉혹한 속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은 그 어떤 비싼 명품이나 화려한 여행보다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주머니에 든든한 자산이 있을 때 비로소 타인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고 누군가의 호의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돈은 당신을 대단한 권력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지켜온 삶의 태도를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마지막 보루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큰 돈을 벌 수는 없더라도 내 삶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각오로 작은 것부터 아끼고 지켜내야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끝까지 쥐고 가는 힘은 결국 내 곳간에서 나오는 것이지 타인의 선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2부 인심의 유효기간.
흔히들 우정이나 의리는 변치 않는 것이라 믿으며 젊은 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의 입구에 서보니 세상의 인심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실리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마음 맞는 동료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앞날을 논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경제력을 상실하면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인간관계도 순식간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심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년의 인심은 넉넉한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이 제가 겪은 가장 뼈아픈 이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밥 한 끼를 기분 좋게 살 수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고 내 조언도 삶의 지혜로 대접받지만 내 처지가 궁색해져 얻어먹는 일이 잦아지면 내 존재는 서서히 그들에게 부담이 되어갑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두 번은 위로의 마음으로 밥값을 대신 내주겠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모임의 연락망에서 당신의 이름은 조용히 지워지게 마련입니다. 이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 원래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거나 짐이 되는 관계를 멀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느 사업가는 현직에 있을 때 주위에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나 사업이 기울고 노후 자금이 바닥나자 그 많던 지인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사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물길이 막히면 고기가 떠나가는 자연의 섭리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노년의 가난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는 고립의 감옥을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조차 큰 짐이 되고 오랜 벗의 초대를 받아도 빈손으로 가기 미안해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관계가 끊어지다 보면 결국 세상에 나 홀로 남겨졌다는 지독한 외로움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망이나 품위도 최소한의 경제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고결한 인격만으로 대중의 존경을 받으려 하는 것은 잎사귀가 다 떨어진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면 그들에게 정을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유통기한을 결정짓는 것은 당신의 말솜씨나 성격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과 당당하게 어울릴 수 있게 해주는 경제적 자립심입니다. 인심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야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기르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3부 행복의 한계 효용.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60대라는 나이에 들어서 경제적 궁핍을 겪어본 이들이라면 돈이야말로 신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 믿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수많은 이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결과 돈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비극과 불행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절대적인 마법 지팡이는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비참해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해서 그만큼의 행복이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고픈 이에게 밥 한 그릇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지만 배가 가득 찬 이에게 산의 진미는 오히려 고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며 가족과의 불화로 눈물 찢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급 차를 타고 화려한 저택에 살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진실한 친구 하나 없어 사무치는 고독 속에 살아갑니다. 반면 수입은 그보다 훨씬 적더라도 저녁마다 아내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소박한 대화 속에 웃음꽃을 피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 삶에서 비참함을 몰아내는 최소한의 방어선 역할에 충실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서 오직 돈을 불리는 데만 매몰되면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정작 중요한 행복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지키려는 진짜 이유는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아픈 몸을 제때 돌보며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돈이 불행의 파도를 막아주는 둑이 되어준다면 그 둑 안에서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오로지 당신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거만해질 필요도 없고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했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겸손함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온기에서 싹을 틔우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은 돈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단단한 경제력을 갖추되 그 돈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균형 있는 태도입니다. 비참함을 막아주는 방패를 손에 쥐었다면 이제는 그 방패 뒤에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차분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4부 성취의 대가. 우리는 흔히 즐기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을 미덕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의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즐거움보다는 피 말리는 치열함과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인 60대에 이르러 평온한 삶을 누리는 이들은 젊은 시절 남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즐거움을 찾을 때 자신에게 가장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며 치열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과정의 아름다움을 말하지만 노년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은 결국 내가 세상에 증명해낸 실질적인 성취와 그에 따른 보상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열매는 단순히 즐기는 마음가짐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밤잠을 설쳐가며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타인의 시선보다 내 안의 결과에 집착했던 고통스러운 시간의 산물입니다. 저 역시 젊은 날에는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 믿었던 적이 있으나 정점에 올라선 이들의 공통점은 결코 그 일을 즐기기만 하는 낙천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며 그 열등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남들이 한 걸음 걸을 때 10걸음을 뛰었던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 끊임없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그 치열함이 세월이 흐른 뒤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반면 과정에서의 달콤함과 적당한 안락함에 취해 치열함을 잊었던 이들은 노년에 이르러 뒤늦은 후회와 함께 준비되지 않은 추위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취감이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목표한 바를 이루었을 때 찾아오는 묵직한 보상이지 매 순간 즐거움만을 쫓는 이들에게 허락되는 가벼운 쾌락이 아닙니다. 60대라는 나이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워왔는지를 증명받는 시기이며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진정한 여유를 부릴 자격을 얻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을 시기나 질투로 소모하지 않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리는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했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혹독한 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평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자신을 단련했던 대가임을 자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의 삶이 고단하다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세상의 요행을 바랐던 것은 아닌지 차갑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치열한 노력을 통해 얻은 성취의 토대 위에서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의 평화를 위해 오늘 내가 감내해야 할 치열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하는 자세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5부 결핍의 재해석.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내 안에 숨겨진 초라한 결핍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어 주변 사람들은 이뤄놓은 것이 많아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열등감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내 마음을 찌르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은 인생에서 큰 성공을 일궈낸 이들 중 열등감이라는 감정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결핍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결핍을 나를 파괴하는 도구로 쓰느냐 아니면 나를 일으켜 세우는 보약으로 쓰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 지혜로운 이들은 그 타오르는 열등감을 성장의 원동력인 동기부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태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중하고 냉정하게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는 법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확인하는 용기이며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하며 남들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했던 때가 있었으나 그 부러움을 원망으로 돌리지 않고 나를 채찍질하는 채찍으로 삼았습니다. 신발이 없음을 한탄하기보다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뛰겠다는 각오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달렸을 때 비로소 그 결핍은 저에게 커다란 성취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노년의 시기에 느끼는 결핍은 자칫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쉽지만 오히려 이때가 내 삶의 남은 조각들을 가장 가치 있게 맞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고 그 시간을 타인을 향한 질투로 낭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짧습니다. 남들보다 늦었다는 생각이나 이미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앗아갈 뿐이지만 내 안의 부족함을 채우겠다는 단호한 의지는 죽어가는 열정에 다시 불을 지핍니다.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마치 야생마와 같아서 길들이지 못하면 나를 떨어뜨려 다치게 하지만 잘 길들여 올라타면 나를 상상하지 못한 먼 곳까지 데려다주는 명마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 하나씩 적어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남의 밭에 핀 꽃을 부러워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내 밭에 잡초를 하나라도 더 뽑고 씨앗을 심는 치열함이 결국 당신의 노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겠다는 자세로 임할 때 열등감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희망의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결핍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성장의 재료임을 믿고 당신만의 속도로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대범함을 보이십시오. 6부 품격의 완성. 인생의 긴 여정을 거쳐 60대라는 고개에 올라서면 비로소 무엇이 내 삶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값비싼 물건들이 나의 가치를 대변해준다고 믿으며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진정한 권위와 품격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덜어내고 다스릴 줄 아느냐에서 결정되는 법입니다. 충분한 자산을 일궈낸 사람일수록 오히려 거칠애에 연연하지 않고 검소함을 유지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울림과 존경을 자아냅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걸친 명품 옷이나 외제차는 잠시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는 있어도 결코 그 사람의 인격까지 높여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의 무서움을 알기에 한 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일상에서는 엄격한 절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아온 존경받는 어른들은 하나같이 자신에게는 인색할 만큼 검소했으나 타인과 사회를 향해서는 그 주머니를 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내 영혼이 물질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는 고결한 정신 수양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쌓은 내공은 밖으로 향할 때 나눔이라는 고귀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것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 돈을 쥐고만 있는 사람은 그저 노욕에 사로잡힌 노인으로 보일 뿐이지만 그 돈을 흘려보내 어려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은 시대의 어른으로 남게 됩니다. 나눔은 내가 여유가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준 세상에 대한 감사와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인간의 마지막 도리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가 어떻게 검소하게 살며 이웃과 나누었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것이 수억 원의 현금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이 됩니다. 내 손에 쥔 것을 조금씩 놓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는 평온이 깃들고 그 빈자리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품격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내가 떠난 자리에 얼마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느냐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돈을 비참함을 막는 방패로 사용하되 그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넓은 가슴을 지닌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이 당신에게 준 교훈을 헛되이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에게는 관대한 삶을 실천할 때 당신의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정갈하게 가꾸고 나눔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준비하는 이에게는 세월의 흐름조차 두려움이 아닌 축복의 과정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주변의 작은 것부터 정리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마음가짐이 바로 당신을 완성된 인간의 길로 인도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